Let's go. 오늘은 무얼 먹을까? 토마토 아저씨. 하하호 바람 불며 토마토 아저씨. 토마토 아저씨 우리 가족 패밀리 레스토랑 스파게티 앤 스테이크 전문점. 토마토 아저씨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간화, 귀차니즘, 대인 기피, 왕따, 식욕감퇴, 발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정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네, IMBC의 고스트 스테이션 사연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이에요. 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려 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예전에 도박 사건으로 무리를 일으킨 황기순 씨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제목은 도박 끊었다던 황기순 강원랜드 간 까닭은 이었습니다. 저는 또 낚으려는 기사로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치다가 뒤로 돌아서 별 관심 없는 황기순 씨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강원랜드에서 도박 예방 강연을 하는 황기순 씨의 얘기였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이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잘 맞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마왕은 이 속담 갖고 어떤 사기를 칠 수 있을까? 라는 가로 안에 든 얘기는 요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하죠. 이 제목만 보고 어떤 사람이 황기순 또 도박한대 라고 아마도 지금 어디선가 옮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소문으로 인해 황기순이라는 한 사람이 또다시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벌인다고 하면 비약을 해봅시다. 기자의 제목 하나가 한 개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깟 조회수 하나 올리자고 한 사람을 또다시 깊은 우물에 가둬버릴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은 기자에게는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애완동물인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악플을 일삼는 누리꾼의 수백 개의 댓글보다는 공신력 있다라는 기자의 헤드라인 한 줄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황기순 씨의 기사 내용은 미안했던지 참으로 따뜻하게 잘 써주셨더군요. 하지만 포털사이트 뉴스에서는 그 제목만 보고 많은 이들이 지나쳐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만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저는 이런 류의 사람들에게 관심 갈 만한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자 연예인들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공수표 제목에서부터 한 인격체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만한 제목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그 제목과 그 내용은 이게 이 기사의 제목이 맞아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들이 일부 기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감각적인 제목으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업적인 기사 형태일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죽이지 맙시다. 연예인이 당신들에게 애교 떠는 시추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비약적인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왕도 이런 글 땜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고 올해도 여러 영혼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기자님들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글이었는데 글 처음에는 너 지금 내 17인치 노트북 유리 테이블에 부딪힌 소리였지 지금. 처음에는 뚱딴지 같은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러고 시작을 하셨고 비약일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뚱딴지이고 비약인 거는 그런 기사 내용이 뚱딴지고 비약인 거고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연예인 혹은 다른 피해를 받을 사람들을 걱정하려는 시민의식은 뚱딴지도 아니고 비약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뚱딴지라면 그것이 연예인들에게 국한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뚱딴지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왜 이걸 또 읽었냐면,
이런 식의 낚시나 이런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저도 무감각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황기순 씨가 또 도박했구만 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거든요. 저도 오늘 낮에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훑다가 보고서 부터 시작해서까지 도박은 정말 무섭구나 이러고 저도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낚시성 기사라는 거를 알아도 열어보기 전에는 정말 확인하기가 힘이 드니까 심지어는 도박 예방 강연이라는 그 정반대되는 도박하는 분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을 그 사회 봉사 활동을 했다라는 대가로 추락시키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선행을 했다라면 선행에 대한 칭찬은 고사하다라고 쳐도 선행의 대가로 반대급부로 당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이런 최소한의 사회적인 통제선이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됐으니까 저는 이런 낚시기사가 갖는 폐해보다는 낚시기사를 당연시하는 풍토가 저희들한테는 더 치명적인 독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미 미디어를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과도기적인 시대의 현상일지 아니면 저희가 영영 미디어를 잃어버린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설마 사람이 문자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도 소문과 기타 등등을 통한 미디어는 존재해 왔는데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겠냐고요. 근데 차라리 다 사라지고 나면 다른 종류의 형태의 미디어가 있을 텐데 현재 엉덩이를 붙이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가 이런 식의 행동을 계속하면 대중 전체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산되고 무지해지고 오해 속에 빠지게 되고 정보의 바닷속에서 빠져서 질식하는 거잖아요. 미디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을 소통시키고 정보를 옮겨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보를 왜곡시키고 분산하는 역할이 더 크다라면 없는 이만 못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는 딱 그런 시대에 있나 봐요. 제가 오늘 새벽쯤에도 저희 스태프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신문을 보고서 반 농담 삼아 아니 아직도 종이로 된 신문이 나와? 놀라움 우와 이거 봐 잡혀 막 이러면서 농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로 된 신문은 지금 채산성을 잃어버리고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와중이고 뭐 거대 권력이라고 이야기되던 그 신문사들도 방황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인터넷 미디어에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속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때는 그 신문에서 사설 같은 거 오려가지고서 스크랩하고 읽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숙제를 받기도 하고 신문에서 사설 단위에 누군가가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기승전결로 정확하게 써놓은 그 내용이 뭐 어떻다를 떠나서 문장을 전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문을 모범으로 삼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 줄 단위다 말입니다. 줄. 근데 심지어는 그 한 줄의 문장의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인터넷 미디어가 되면서 그 수사법서부터 시작해서 뭐 의견 전개니 이런 것들은 그냥 바닥을 치고 있고 심지어는 이 한 줄마저도 인터넷 미디어라는 특성상 우겨 넣어야 되는 이 글자 수, 옛날 전보 치듯이 그거에 제한을 받아서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문장 하나의 구성력도 없는 사람들이 기사를 쓰는 게 아니야라는 당혹감이 드는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잖아요. 뭐 그 다음에 그 끊기는 부분도 의외로 절묘해요. 지금 뭐 일일이 예를 들자니까 매우 귀찮은데 근데 예를 들지 않아도 다들 너무 많이 낚시를 당해보셨으니까 이제 요령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유명 여배우 이혼하고 나더니 이렇게 해서 A양, C양 혹은 누군가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이 유명 여배우 이렇게 돼 있다라면 헐리우드 얘기나 뭐 일본 배우, 중국 배우, 우리나라 사람들 아닐 경우에 거기다가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고 해도 예를 들어 뭐 장백지, 전 남편 뭐 이렇게 했다가는 기사가 안 나오니까 유명 여배우. 최소한 우리나라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이 외국 스타들보다 훨씬 높으니까 우리나라 연예인의 이름이라고 못 밝힐 바에 하는 아예
흐려버리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신문 기사 제목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장백지 이름 3글자를 쓰는 게 더 절약이 되는데 유명 여배우라고 해서 장백지라는 걸 안 밝힌다라는 거는 장백지에 대한 보도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서 한 모양, 장 모양, 김 모양, 박 모양 누군가의 이야기일 것 같아서 여는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더 정확한 정보이자 구체 정보인 장백지보다는 유명 여배우라고 일부러 정보를 흐리는 방법을 택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알리기 위한 미디어가 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보를 흐리는 게 유리할 때는 정보를 흐린다. 조작하는 게 유리할 경우에는 조작도 한다라는 무서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연예 정보만 조작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것들에 따르면 겉에 표기되어 있는 표시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주 야심차게 한 식품회사가 내놓았던 라면이 허위 광고, 과장 광고로 그렇게 적발이 되어서 추징금을 물고 결국 그것이 이미지적인 타격이 되어서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간 대형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들을 저희가 지켜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식품위생, 사람 몸에 들어가는 그 어떤 식품, 또 대단히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세상에서 정보라는 것은 식품보다 더한 가치를 가졌으면 가졌지, 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디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가장 그 속물적인 목적으로 안에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농락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열어보고 분노한단 말입니다. 이런 낚시성의 글을 쓰지 말아달라. 그리고 우리나라 대중들이 인터넷에 모여서 연예인 뒷담화하면서 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런 댓글들 보면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그 건강한 상식을 우려하는 분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될 사람들을 걱정하시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대중들을 무서워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 그 분노는 누적되지 어디로 날아가거나 잊혀지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대중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농락당하는 거, 농단당하는 거, 무시하는 거, 깔보는 거, 이런 거 우리 대중들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계속되는 이 연이은 낚시질에 대해서 짜증이 날 대로 났는데 이게 폭발할 형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이게 폭발할 형태를 한번 찾게 되면 그럼 정말 무서운 파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매스미디어의 왜곡과 조작과 농단과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연예인들은 자살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자살이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사실 미디어에 쫓기다시피 살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표현이 과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일 일개 미디어들을 지금 하나하나 거명을 하면서 당신들은 살인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과한 것이겠지만 그러고 나면은 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의 영전에서 그들을 절벽으로 살금살금 유인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조사를 쓰면서 그들의 시신을 뜯어먹으면서 또다시 거기서 무언가 기사거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또 무언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슬프다 분노한다라기보다는 여전히 21세기에 우리는 정보의 바다 혹은 정보의 숲속이라는 정글에서 짐승과 짐승이 서로 뜯어먹는 그런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뿐이거든요. 그러니 너무 깊숙한 얘기로 안 간다고 하면은 그 정도 얘기에서 멈춰도 좋아요. 낚시질을 당하다 보면
사람이 돌아버리는데 저는 지금이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운전 포기 속도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를 몰고서 출퇴근 시간이 돼가지고서 꽉 막히는 시간에 악셀레이터를 밟았다가 뛰었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뛰었다가 그러면 사람이 운전하기가 참 피곤해요. 근데 8km인가? 6km인가 그래요. 그 속도가 운전 포기 속도라는 게. 사람이 걸어가는 일반적인 속도를 4km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6km인가 8km인가 속도가 그렇게 돼서 계속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으면 운전자가 그냥 차를 놓고 뛰어내리고 싶어지거나 그냥 딱 멈춰서 갖고 뭐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말거나 그냥 기아 빼고 이렇게 들어놓고 몰라요. 왜 빵빵대요 지금 가봤자 3m 가고 2m 갈 거를 기다렸다 가자고. 그리고 앞으로 빈 공간 나오면 옆에서 막 끼어들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도착할 땐 똑같거든요. 자, 이게 이제 운전 포기 속도인데 저는 지금 대중들이 느끼는 그 감정폭 정도가 딱 미디어 포기 속도가 아닌가. 이 이상 인터넷을 연다라는 거는 내 인생의 시간 낭비다. 그리고 시간이 낭비된다는 건 내 수명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인터넷에서 알 수 없는 제목의 기사를 열었을 때 혹은 어떤 고정관념으로 나를 유인하는 기사를 열었을 때 10 중에 6 정도면은 다 때려치고 싶을 것인데 10 중에 7, 8이 낚시다. 라면은 이미 미디어는 미디어의 기능을 상실했고 그리고 인터넷을 더 이상 뒤지는 것은 내 인상 낭비고 자기를 아주 서서히 자살로 몰아넣는 길이죠. 내 시간이 소비가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일 슬픈 건 뭐냐 하면 미디어가 마비 상태가 되도록 또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고 막 이런 환경에서 더더욱이 이런 것이 가장 속도감 있게 출현하는 최초의 나라들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이 지경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어떠한 특별한 제재나 여기에 대한 뭐 반성에 대한 촉구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멀거니 이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이 무더기로 쌓여서 낭비가 되거나 차라리 낭비가 되면 다행인데 남을 찌르는 흉기들로 변해서 정글에서 왜 지나가는 치타 1, 지나가는 침팬지 2를 잡으려고 덫을 놓는 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누구든 걸려라라는 거잖아요. 지나가든 그 누군가의 불특정 다수가 빠져들어서 다쳐라라는 모양으로 우리 한글들이 뾰족뾰족한 철로 변해져 있는 그 정글들을 보면서 그저 한탄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의 시대 자체가 지나간다라는 거, 그게 좀 오히려 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함정은 반드시 뭐 예를 들어 붙잡히면 조금 더 가치 있게 팔아먹을 수 있거나 혹은 뜯어먹을 고기가 좀 더 많은 연예인들을 향한 함정처럼 보이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어느 분이 그 함정에 걸려들더라도 그 함정을 친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면서 웰컴이라고 외치지 아이고 당신을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잘못 걸리셨네요. 라고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얘기가 좀 무거웠네요. 노래 들으셔야죠. 노래. 오늘은 첫 곡이 좀 늦게 나가네요. 최근에 이렇게 첫 곡이 늦게 나간 적이 없었는데 늦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어떤 우연의 일치 뭐 이런 것들은 요즘 노래 제목에 유독 카드 들어가는 노래들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첫 곡은 노래 제목에 뭐 카드가 들어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음성이 아주 훌륭한 가수 라서 노래를 제가 준비했을 뿐이고 그런 불필요한 오해 같은 것들은 가뜩이나 좀 없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첫 곡은 마이클 카드의 임마누엘을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카드가 아주 목소리가 자, 우리 같이 들을까요? A sign shall be given, a virgin will conceive, a human baby bearing undiminished deity. The glory of the nations, a light for all to see.
and hope for all who will embrace.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에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 IPO에서 차단해. 경고, 발랄한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Warning. Flooding. Oh my god. going to die down there.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고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계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 출판 유령원. 네, 오늘 시작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마이클 카드의 아주 부드러운 음색이 여러분들의 분노를 좀 진정시켜 주었을 것을 믿고, 그리고 저희가 그 미드 얘기하다가 좀 요즘 미드 얘기 자주 안 했죠. 뭐 달 특집 요새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좀 기다려 얘기한 거. 달 특집 끝나는 대로 미드 얘기 계속 합니다. 그 다시 리메이크돼서 제작된 V 아시죠? V. 네, V 얘기 재밌을 것 같아요. 준비. 왜? 저 학교 가야 돼요, 저. 학교 가야 된다고? 네. 왜? 선생님 빼줘 학교? 네, 빼주세요. 진짜. 진심이에요, 이건. 빼줬는데 왜 가 너? 근데 빼주시진 않으셨잖아요, 아직. 이따가 교무실로 메모 날려주면 되잖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요. 늘 존재했다는 듯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엄마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기에는 최근에 너 학교를 너무 많이 빠졌어. 자, 빨리 학교 가. 어떡해요. 너 이번 주면 이틀 빠졌잖아. 저 시험이었는데. 시험인데 학교를 안 간 거였어? 네. 그렇지 뭐. 다녀오세요. 잘 가요. 수고 들어가세요. 고등학생은 학교를 가야지. 어디 좋은 소속사 알아봐줘? 어느 소속사는 다니는 고등학생들도 그만두게 하고 그러더라야. 빨리 가, 노래 틀게. 자, 달 특집입니다, 달 특집. 고등학생은 학교를 가야 하고, 저희는 달 얘기를 달달하게 계속 할 뿐이서. 이 달의 포획설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거 제가 조사한 거예요. 알았어, 빨리 가! 예. 이 달, 아저씨도 가세요, 빨리. 눈앞에서 거슬렁거리지 말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컴퓨터 내 건데. 컴퓨터 가져가세요. 방금 중간이야. 자, 커트해. 네, 알아요. 네, We are children of the darkness, We are friends of moon and stars. 해서 우리가 달과 별의 친구인데, 내년 한 해는 1년 365일 별 특집을 하기로 하고, 올해는 일단 추석에 한해서 달 이야기를 좀 달달하게 해보자. 있는데 어저께 달의 포획설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나머지 시간엔 거의 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기예보를 보건대 올해 추석에는 달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달 이야기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믿을 만한 구석은 아시잖아요? 우리 일기예보. 믿어보는 거죠. 늘 그랬듯이 평소와만 같아라.
우리는 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강행을 하는 거죠. 달이 우리 쪽 그리고 동양에서는 신비하고 아름답고 좋은 그런 존재였던 데 비해서 서양 쪽에서는 달을 의무를 하고 뭔가 그 광기와 연결된 이런 걸로 생각한다. 라는 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유행한 그 많은 판타지 영화들을 봐도 달이 뜨면 이제 쿨 이러면서 변하고 막 이런 나오는데 루나 이펙트라고 하죠. 달이 사람 심리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줘서 광기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이게 과학적으로 루나 이펙트가 뭐 정말 늑대 인간으로 변신 안 하더라도 사람의 어떤 마성 같은 걸 불러일으키거나 뭐 이렇게 실제로 있을까 해서 당연히 조사해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저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거든요. 과학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 우리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럴 것 같다라는 그 모든 일을 조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자들은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모든 일을 조사한다. 라는 두 가지의 딱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 이야기만 해도 달을 보면 늑대인간으로 변한다. 달은 마성이 있다. 달은 마성과는 관계가 없다. 이 양쪽의 결과를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 교대로 발표함으로 해서 연구비가 계속 충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이 팽팽한 그 긴장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연구비가 조달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해가 마성을 촉발한다. 아니다. 달이 마성을 촉발한다. 로 나뉘어서 또 붙으면 그럼 또 연구비가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러므로 해서 과학자들은 그 두 가지 우리 인간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 우리 인간들이 거의 관심이 없거나 혹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을 조사하는데 그 조사 결과는 항상 언제 발표가 되느냐 하면은 저희가 실컷 당할 만큼 당한 다음에 발표를 하지요. 예전에 버터에다가 간장 넣어서 밥 한 그릇 쓱쓱 비벼 먹는 것이 정말 맛있는 그런 한 끼 식사였던 시절에는 버터는 동물성 지방이므로 식물성 지방, 마가린, 그쪽 발음으로는 마저린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마가린이든 마저린이든 간에 그걸 먹어야지 버터를 그렇게 계속 먹으면 안 좋다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도 저희 때는 그 버터 간장 넣어서 쓱쓱 비벼 먹는 여전히 유효할 때고 요즘도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도 가끔씩 그런 거 좋아하는 거 보면 여전히 맛있는 간식 메뉴 내지는 식사 대체 메뉴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식물성 이 마가린 먹어야지 너 버터 비벼 먹으면 그 몸에 그렇게 나쁘대라고 늘 하셨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나이 20살 넘을 때까지 밥 비벼 먹은 마가린이 도대체 몇 공기냐면 그래서 다 먹고 몸에 농축이 되고 나면 과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주죠.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그래서 먹으면 엄청나게 몸에 나쁘다는 그리고 뭔가 부풀려지는 이런 쿠키, 비스켓, 달달한 음식들, 나쁜 것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몸에 나쁠 것 같은 그런 음식에 초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라는 불포화 지방산. 먹다가 온 몸의 혈관에 마가린이 다 흐르게 됐는데 이제 와서 마가린이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럴 때 뉴스 앵커분들의 표정이 짜증이 나요. 자기도 지금까지 마가린 비벼 먹었을 거면서 어디까지나 직업의식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그 아나운서분들의 표정은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으로 포함된 마가린을 비롯한 이런 식품들이 대단히 몸에 좋지 않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뭐 이러면서 현장으로 마이크 넘길 때까지 표정이 변하지 않는다. 자기도 먹었잖아, 마가린.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마가린을 먹지도 않았으며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관계가 없었던 객관적인 입장이었는데 당신 혹시 몰랐느냐라는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렇게들 늦게 발표를 하지요. 자,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당연히 이 달과 인간의 마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독일 정신의학부 연구자들은 3,054명의 자살자 통계를 바탕으로 보름달과 자살률이 관계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기타 등등의 조사들을 뭐 제가 지금 줄줄이 읽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 이런 달에 관한 전설이 생길 때는 달이 야간에 가장 강력한 광원, 이제 가장 강력한 조명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눈 왔을 때 눈에 비친 그 달빛으로 책을 읽었다라는 그런 고사 이야기에도 나오듯이 달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거의 한 90% 이상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 가장 강력한 광원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뒤에는 뭐 호롱불이라도 붙이고 그러지 않았느냐. 아유, 옛날 사람들 중에서 호롱불이라도 붙여가지고 밤에 인공 조명으로 이 앞에 뭔가의 형태가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전기가 발명된 이후에 전기 혜택을 받던 사람이 극소수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다 합쳐도 호롱불이든 무슨 불이든 인공적으로 불을 태워가지고서 그거를 조명으로, 난방도 아니고 썼던 사람들은 정말로 극소수라니까요. 그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음식 수준이 어떻게 낭떠러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뭐 영화를 통해서 주로 귀족 계급들의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해서 보다 보니까 잘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 TV 드라마 보면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사극보다 보면은 장희빈하고 그 오빠가 장희재 아니냐? 하여간 그래서 오라버니께서 큰일을 한번 해주시어야겠어. 마마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 소인이 못할 것이 또한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마지막에 이거 발음 괜찮죠? 요요요. 입하고 코를 이렇게 모으면서 발음이 뭉개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음식 먹은다 이렇게 짭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포인트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옛날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말을 했나요? 근데 사극 연기자들의 그 사극 톤이 자연스럽게, 야, 저건 정말 사극 말투다라는 게 붙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전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거였죠. 마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소인이 또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죄송합니다. 얘기가 지금 옆으로 샜으면 무슨 얘기하다, 저희가. 그런데 보면, 밤에 은밀히, 이 오누이가 음물을 꾸미는데, 주위가 화했던 거죠, 옛날에는. 그 세트장에 있는 정말 조명을 전부 다 켜놓고 찍었던 거예요. 밤이라는 설정인데. 최근에는 어쨌든 뭐, 인공조명에서 찍는 거지만, 주위가 어슴푸레 하면서, 이렇게 촛불을 좀, 등잔불을 켜놓고 하는 듯한 모습을 시도라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로 조선시대였다면 주위에 무슨 에로비디오에나 나올 것 같은 촛불을 수백 개를 켜놓은 장면이 아니라면 장희빈과 그 오라비는 상대방이 누군지 간신히 알아보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을까 말까였다. 그런 다음에 그리해서 오라버니께서 이 한 몸 소원 이뤄주신다면 혈육끼리 못 도울 일이 또 뭐가 있사오리까. 여기까지 딱 얘기를 했는데 중전 나 당신 남편이나 애그번이나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두컴컴한 데서 조명은 뭐 상대방 얼굴 보고 책 보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거동간신이 가능한 수준의 광원에 불과했다. 하여간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에는 달은 굉장히 밝은 하늘에 떠있는 신비스러운 빛을 던지는 뭐 그런 모습이었을
거다라는 건데 마성과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얘기고, 달 특집을 하다 보니 참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달 특집을 하면서 이 달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달을 기다리면서 달달한 마음이 든다는 그 또한 아니 좋겠습니까? It seems as though I've lived my life on a bedside on the moon to stir your dregs and sickness still without the rustic spoon. Common people live in me where the light has never shone, and the hermits flock like a hummingbird, speak in a foreign tongue. I'm a light world away from the people who make. Under a lovely sky, I'm gonna be with you, and no one's gonna be around. If you think that you won't fall, well, just wait. 네, 지금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인터넷을 뒤적뒤적거려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만월이 되면은 발광을 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저런 것이 급격히 증가한다라는 엄청난 숫자의 책들이 판매되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좀 더 뒤져보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진영 중에 어느 한쪽은 완전히 잘못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논쟁은 안 끝날 것 같고, 그리고 끝나지 않아야 연구비가 계속 조달될 것이므로, 이게 뭐 어떤 순수 학문을 하면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실 그런 학자들이 진짜 학자죠, 학자. 그리고 귀한 분들인데, 뭐 그분들을 통으로 싸잡아서 제가 뭐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런 와중에서 저희는 수많은 마가린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 와중에서 수많은 마가린을 먹게 된 당사자 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 비꼬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나요? 달 상담이에요. 달 상담. 달 특집 기간에 하는 상담은 모조리 달 상담이고요. 글 쓰신 분의 성함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보름동산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달 상담이죠. 6년 정도 교제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만나온 시간도 그리고 서로의 나이도 있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온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현재 만나고 있는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몇 년 전에 교제하는 것을 그만두라 하셔서 현재는 두 사람이 만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내색을 하지 않으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저는 지금 하품을 한 게 아니고 그 달이 뜨면은 울부짖는 그 바켓더문 하는 달을 보고 그 짖는 거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 왼쪽 뇌로는 공부를 하고 오른쪽 뇌로는 텔레비전을 보고 이런 거에 어릴 때부터 아주 익숙하거든요. 지금 왼쪽 뇌로는 사연을 읽고 오른쪽 뇌로는 달을 보고 한번 짖어봤다라는 얘기죠. 그냥 하품했다고 그러면 될 거를. 하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올 때가 있네요. 방송 도중에 전혀 통제될 수 없는 타이밍으로. 친구의 게으름 아닌 게으름으로 쉬는 날만 되면 24시간 잠만 자려고 하는 친구. 동네 뒷산에 함께 산보 좀 가자,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 좀 보자, 어쩌다 한번 영화 보러 가자. 이런 소소한 행복감도 없네요. 그 친구에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고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이 시점에 제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반대하는 목표 꿈이 있으니 고민을 하다가 지난 5월 친구에게 나의 목표 때문에 너와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의 꿈을 알고는 있었지만 말로 뱉어버리니 상심이 많이 커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저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알지만 종종 만나기도 하고요. 놀아본 오빠, 이 남자와 서로 상처가 되지 않게 헤어지는 법 어찌해야 할까요?
이러다 보면 시들하게 헤어지시게 되어 있고 코스를 밟고 계신 것이고 신경 안 쓰셔도 두 분이 길게 가고 싶어도 같이 못 가므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 살아봐야 100년을 살지 못하는 거를 굳이 먼저 목숨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것처럼 어차피 둘이 앞으로 길길이 같이 함께 있겠다라고 해도 조만간 깨어질 형국에 어떻게 하면 헤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네요. 서로 상처가 되지 않게 헤어지는 법을 질문하신 것이라면은 그것은 서로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상처가 나지 않게 헤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은 마음에 달려있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상처가 되지 않게 헤어지기 위해서 그냥 생각해야 될 일반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는 서로 약간의 미련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래서 좋은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추억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마지막 원동력, 연료까지 다 소진하고 빈 차를 이제 그야말로 그리고 또 헤어진 사이에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서 역시 이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축소 재생산하는 것.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이 아니고요. 1년 만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보자 했다가 3개월만 헤어지고 그래도 또 한번 시도해보자 그랬다가 2주 만에 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축소 재생산을 거듭하는 것은 연애에서 가장 나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여 봅니다. 뭐 또 이 연애 상담은 아니더라도 다른 연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 문제로 남녀가 많이 다툽니다. 밖으로 나가서 뭔가의 추억거리를 만들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항상 그것을 원하는 것은 여성 쪽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것은 남성 쪽이다라는 것이 공식처럼 이야기가 되다시피 하는데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남성 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한쪽이 엉덩이가 무겁고 안 움직이려고 하고 하는 쪽은 남성인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요. 남녀가 궁극에 이르른 편안한 오래된 연인이 돼서 안정적이 된다라는 것은 들어누워서 비디오 보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즘은 비디오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그냥 들어누워서 동영상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느 단계가 이르르면 연애가 둘 다 엉덩이가 무거워지고 귀찮게 뭘 나가. 사실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게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되고 fun, play, 즐거움, 뭔가 재미있기 위해서 만난다가 아니라 휴식, 충전, 아무 생각이 없어지기 위해서 그 혹은 그녀를 만난다. 그래서 같이 있는 동안에는 고민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냥 들어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것이 만사 행복하구나 라는 궁극의 단계에 이른다 라고 놀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놀선에 이르는 그런 경지인데요. 남녀가 합심하여 놀선의 경지에 이르르면 그 어느 누구도 엄지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나니 그 주위가 무풍지대가 됨이라. 바람 하나 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편안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과 만일 결혼을 하실 그런 운명이었다면 그리고 결혼을 할 상태가 양쪽이 갖춰진 거였다면 그가 노상 나를 만났을 때 24시간 잠만 잔다라고 했을 때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라는 거는 그 24시간 띠굴거리면서 잠만 자고 있는 곰돌이 모습이 이렇게 귀엽다라는 것이고 잠자고 있을 때 이불 덮어주고 싶은 것이지 그를 뭐 영화관 가자 뒷동산 가자 이렇게 붙이는 건 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엉덩이가 무거운 상대방은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졸아도 영화관 가서 졸고 졸아도 음식점 가서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음식을 둘이 같이 나눠 먹는 한이 있어도 그 짜장면 한 그릇 앞에 놓고선 내가 졸리라. 야, 짜장면이 이게 표준어가 되고 나서 그냥 자랑스럽게 짜장면 한 그릇 놓고 먹는 한이 있어도 그 앞에서 내가 졸리라 라는 것이 이제 마음 씀씀이인 것인데 그냥 옆에 누워서 잠만 자도 좋으니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이불이라도 덮어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네 마음 뻔히 아는데 내가 졸더라도 짜장면 그릇 앞에 엎어져서 잘게 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관대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저쪽은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보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치고받게 되면 그것 또한 인연이 아닌 것이고 뭐 그런 겁니다. 네네네네네. 그리고 뭐 나중에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앞에서는 그렇게 24시간 잠만 자면서 일말의 반성의 여지도 없던 그 남자가 한 4, 5년 뒤 소식을 들어보니 짜장면 그릇 앞에서 엎어져서 자면서 지금의 여자친구는 그렇게 챙긴다더라 라는 거는 그 여자가 나와 다른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4, 5년 전에 내가 알았던 24시간 뒹구리 그 남자와 지금 짜장면 앞에 엎어져서 자고 있는 그 남자는 같은 이름을 쓰고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시기에 따라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만일 내가 이 여자를 26살 때 만났다라면은 그 여자는 나한테 완벽한 여자였겠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라든가, 혹은 이 사람이 3년 뒤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모습처럼 변하겠지만 그 3년 뒤에 이 사람 옆에 있을 사람은 내가 아니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이제 연애에 대해서 좀 도가 트이는 뭐 그런 단계라고나 할까요?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월광 문 매드니스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달 특집 아닌 것 같은 특집, 내일도 달 얘기가 계속 달달거리겠죠? 금지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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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웃음